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지. 자, 이제 요 녀석도 풀어야 돼요. 좋았어. y는 x니까 y 자리에 x를 대입하면 4x의 제곱은 16 나와서 x의 제곱은 4가 되겠다. 그러므로 x는 몇 나옵니까? 2 혹은 x는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자, x가 2일 때 y 몇 나옵니까? 2. x가 마이너스일 때 y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는요, 답이 몇 쌍의 답이 생겨? 4쌍의 답이 생기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요 1번 유형은 항상 답이 4개가 나와요.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 이형. 답은 항상 몇 개? 4개가 나온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2차, 2차가 1차, 2차로 바뀐다라는 개념 이해가 되시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요게요,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꼴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야. 됐나?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을 딱 봤어요. 와, 얘 딱 보니까 x, y 미지수 2개인데 식이 2개네? 자,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 중에 무슨 유형입니까? 2차,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와, 2차, 2차 3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는데 1.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딱 봐봐. 상수항 0인 거 있어 없어? 없어요. 1번 유형 아니네. 2. 2창을 모두 속어 2창의 개수비 같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2차를 보면은 얘가 2차지. 얘가 2차지. 더 2차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 윗식에 있는 거 보면서 우리는 이 2창의 개수비를 2대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아래식 보면서 2창의 개수비 뭐라고 쓸 수 있어? 1대1. 이거 개수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2창의 개수비가 같으면 2창을 모두 소거할 수 있다 해요. 자, 2창을 소거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예, 아래식에다가 몇을 곱해주겠습니까? 2를 곱해줄 거예요. 그럼 식 써볼게요. 윗식은 2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는 12였는데 거기에다가 2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y는 12라는 식을 빼버려. 그러면 촥촥 2창의 개수비가 같다 보니까 2차가 다 사라지고 무슨 식만 남겠습니까? 1차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1차식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다가 식을 하나 연립해야지. 근데 우리 이미 위에 있는 식 2개 다 써먹었어? 안 써먹었어? 써먹었어요. 자, 2개의 식을 다 써먹었을 때는 어떤 식을 택해서 연립하는 게 유리하다? 간단한 식. 무슨 식 쓸 거야? 시작!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y는 u. 2식 중에 간단한 식 되겠어요. 그럼 드디어 2차, 2차를 1차, 2차로 만들었네요. 아싸! 어떻게 푼다? 1차 소거, 2차의 대입. 요번엔 누구 소거하는 게 더 나아? 얘 x를 죽여버리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3y 대입했더니 제곱하면 9y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y는 6이 돼서요. 10y의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은 0 나오네요. 자, 2로 나눠줍니다. 5y의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요. 5y, y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 3이냐 3일이냐 3, 1 마이너스 어디에 붙여주면 되겠습니까? 밑에 1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결국 저 식은요 5y 플러스 3y 마이너스 1은 0이 나와서 y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거나 혹은 y의 값은 1이 나왔습니다. 자, y가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 x는 몇일까? 5분의 9. y가 1일 때 x는 몇일까? 마이너스 3이라고 여기선 2쌍의 답이 나와요. 자, 2번에서는 항상 몇 쌍의 답이 나온다? 2쌍. 1번 유형에서는 항상 답이 몇 쌍? 4쌍.
그러면 3번 유형은 1번 유형으로 어차피 갈 거니까 답이 항상 몇 쌍? 네 쌍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선생님 여기에 뭐라고 거기 화살표 뭐라고 쓸 것 같아? 눈치가 있지. 뭐라고 쓸 것 같아? 화살표 위에 문제 봐봐. 거기에 뭐라고 써놨어 선생님이? 예. 자, 뭐라고 써야 됩니까? 2번 화살표에 시작.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왜 선생님이 문장을 외우라는지 알겠죠? 문제를 봤을 때 너희들이 이 문장을 외우고 있으면 아 이거 무슨 유형이구나 보여요. 근데 문장을 안 외우잖아? 다 같은 유형으로 보여. 뭔 짓을 할지 모르게 돼버려요. 그래서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예, 요 문제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딱 보니까 미지수두개, 식두개, 연립방정식의 무슨 유형이다? 2차 연립방정식입니다. 와, 2차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는데 1. 어느 하나가 인수분해 상수항이 0. 상수항 0인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이씨, 1번 아니네. 2. 이 창을 모두 속어 이 창의 개수비 같다. 예요. 자, 그래서 너 선생님이 봤다? 2창. 얘 2차지. 얘 2차니? 2차니? 오, 2차 맞잖아. X, Y에, X랑 Y랑 곱했으니 1차, 2차죠. 얘 2차니? 예. 와, 위에 있는 녀석 개수비 적어보면 1,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요런 비를 가져. 아래에 있는 녀석 개수비 2차, 전부 2차지. 적어보면 뭐 나옵니까? 4 대 마이너스 9 대 1 나와요. 이거 같아, 안 같아? 안 같아요. 이 창의 개수비가 같아야지. 이렇게 더하거나 빼서 이 창을 소거하는데 이 창 소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유형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작.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1번 유형으로. 자, 상수 7 마이너스 14예요. 소거하고 싶어. 위에 있는 식에 몇을 곱하면 되겠다? 2를 곱합니다.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의 제곱은 14. 4x의 제곱 마이너스 9xy 플러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14 라고 나와서 두 식을 더한다 뺀다? 더합니다. 그러면 6x의 제곱 마이너스 11xy 플러스 3y의 제곱은 0이 나와요. 자, 상수항이 0이 됐다는 건 이 식을 어떻게 하란 얘기다? 인수분해하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 3x, 2x에 여기에 3y라고 오면 9, 10, 11 나오네요.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결국 3x 마이너스 y, 2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식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시작. 3x-y는 0. 자, 얘랑 연립해서 어떤 식 하나를 써먹을 건데 저기에 있는 저 두 개의 식 다 써먹었니? 이미 다 써먹었지. 예. 그러면 어떤 식 연립해주면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은 7을 연립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식이 더 있죠? 2x 마이너스 3y는 0.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은 7. 요거 풀면 되는 겁니다. 누구 죽여버릴까? y는 3x. 그래서 y 자리에 대입했더니 x의 제곱. 3x 넣으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3x 넣으면 플러스 9x의 제곱은 7. 10에서 3 빼니까 7x의 제곱이니까 결국 계산하면 x의 제곱은 1이다. 이런 거 나오네요.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1이다. x가 1일 때 y는 3.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마이너스 3. 자, 요식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누구를 죽여버릴까? 아무나 죽여도 되지? 누구 죽일래요? Y 죽일래? 예, Y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식은 3y는 2x가 돼서 y 자리에 3분의 2 x를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x 대입하면 3분의 2x의 제곱. 얘 제곱해버리면 9분의 4 x의 제곱은 7이야. 요런 식이 나와요. 나 분수 엄청 싫어하는데 양변에 몇 곱합니까? 9를 곱합니다. 그래서 9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은 9, 7에 63 나왔어요.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7x의 제곱은 63 나오네요. x의 제곱은 몇 나옵니까? 9. x는 몇 나옵니까? 3 혹은 x는 마이너스 3. 자, x가 3일 때 y의 값 몇 나옵니까? 2. x가 마이너스 3일 때 y의 값은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답이 몇 쌍 나옵니까? 4쌍. 네. 문장 외운다 안 외운다? 외워야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연이 오나요? 아파요. 혹시 오늘 숙제 더 낼 사람은 없나요? 있지. 많다. 숙제 검사를 하면 죽음이다. 알바 뛰어. 자, 그러면 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 특수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Y 특수 형태도요. 2차, 2차다. 여기 보여? 2차, 2차. 맞습니까? 자, 그 아래 있는 유형도 하나 적어보도록 할까? 자, 그 아래 있는 유형도 내가 딱 보니까 식이 이런 게 보이네요. xy 플러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은 7. 이런 식이 나와 있지. 선생님 얘도 2차, 2차고 얘도 2차, 2차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2차, 2차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풀었던 2차, 2차고 XY 특수 형태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요. 얘네들은요, 분명 2차지. 얘도 2차지. XY 2차라고 했어요. 여기 위에 있는 식도 몇 차? 2차. 아래에 있는 식도 분명 2차야. 그런데 앞에 있는 식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이 문제들은 전부 다 곱셈 공식에서 되게 좋아하는 애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곱셈 공식에서 좋아하는 애들 어떻게 생긴 애들? 아주 예쁘게 대칭형의 구조로 생긴 이런 애들 좋아하지 않나요? 예, 요런 구조만으로 이루어진 식이 나오면 우리는 XY 특수 형태 문제구나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곱셈 공식에서 좋아하는 녀석들. 일명요. 얘하고 얘 거듭 제곱 같은 걸로 만들어진 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XY 특수 형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X 플러스 Y를 전부 A로 치환하고요. XY를 전부 B로 치환하셔야 합니다. 예. 되겠습니까? 치환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있다. 왜? 이 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네. 예. 자, 이 식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얘 몇 차였어? 2차. 몇 차로 바뀌고 있어? 1차. 땡땡 받아 적도록 하자. 2차를 1차로 바꾸는 역할. 2차를 1차로 바꾸는 역할. 2차를 1차로 바꾸는 역할을 걔가 해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주어진 식을 전부 합과 곱의 꼴로 바꿔서 AB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지. 자, 요 녀석 첫 번째 합과 곱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2xy는 10이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밑에 있는 식은 뭐 움직일 필요 있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얘를 AB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갑자기 2차 유형이 뭐로 바뀌어요? 1차, 2차 유형으로 바뀌어요. 자, B자리에 3 대입하면 되겠네. 결국 이 식은 A의 제곱은 몇 나옵니까? 16. 그럼 A는 몇이야? 4 혹은 마이너스 4지? 이제 돌려줘요. A가 뭐였는데? X 플러스 Y였거든. 얘가 4가 되거나 혹은 X 플러스 Y가 몇이 된대? 마이너스 4가 된대요. 자, 이제 돌리도 합니다. XY는 몇인데? 3. XY는 3이에요. 얘를 풀면 돼요. 와, 이거 나 문제 아는데. 1차, 2차 유형. 딱 째려보면 답이 나온다는 바로 그 유명한 직방. 되겠습니까? 자, X 뭐라고 쓸래? 1. 그럴 때 Y의 값은 3. X 뭐라고 쓸래? 3. 그럴 때 Y의 값은 1. X 뭐라고 쓸래?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3. X 뭐라고 쓸래?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네 쌍의 답이 나와 라고 문제를 푸는 거. 이게 바로 XY 특수 형태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너희들이 풀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똑같은 문제형입니다. 풀어봐. AB에 관한 식으로 바꾸고 1차 소고 2차에 대입해서 푸시면 됩니다. 주윤이 답 다 냈어요? 다 불러볼까? x는 마이너스 3이면 y는 1이고 y가 1이면 x는 마이너스 3이고 x는 마이너스 2면 y는 3이고 x는 3이면 y는 마이너스 정답입니다. 자, 우리 빠르게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판단할래요. 와, 미지수 2개, 식 2개 연립방정식이네. 무슨 유형이지? 딱 봤더니 윗식 아래식 모두 다 2차 2차예요. 그런데 2차 2차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 유형하고요. 이렇게 x 플러스 y나 xy의 이런 곱셈 공식에서 좋아하는 꼴로 만들어진 두 가지 유형이 있어서 딱 봤더니 얘는 일반 유형입니까? xy 특수 형태입니까? xy 특수 형태입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는 모두 다 문제를 뭐로 바꿔놓고 푼다? a, b로 바꿔놓고 풉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b 더하기 a, 그죠? 그래서 얘는 조금 손볼 겁니다. 어떻게? 시작!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xy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좋았어. 나는 이 식을 b 플러스 a는 마이너스 5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7이야 라고 바꿔놓고 풀어야겠다. 문제가 갑자기 뭐로 바뀝니까? 1차, 2차 연립 방정식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푼다? 시작! 1차 속어, 2차의 대입. 누구를 죽여버리는 게 좋아? B를 죽여야지. 여기에 놓으면 편하지. A 죽이면 막 이것도 풀어야 돼. 힘들어. A 죽여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 B를 죽여버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됐어요. 자, 좋았어. A의 제곱. 자, 마이너스 B라는 것은 부호 반대로 바꾸니까 A 플러스 5라고 써줄 수 있겠죠. A 플러스 5에다가 이 녀석 넘어오면 마이너스 7 돼서 그냥 아예 암산해서 마이너스 2는 0이야 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갈게요. 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됩니까? 네. A, 2, 1, 마이너스 여기에 붙네요. 결국 A의 값을 구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혹은 A는 1이 나오지. 근데 A가 뭔데? X 플러스 Y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B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2야. 그럼 B는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B는 몇 나온다? 마이너스 3 아니야? A자리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서 XY는 자, A자리에 1 들어가면 마이너스 6이야 라고 이렇게 식 쓸 수 있겠죠? 예, 이제 선생님이 슬슬 뭐합니까? 연필심 한 줄이라도 줄여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개념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 연필심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나아요. 자, 이제 풀어보도록 하자.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마이너스 3과 1. 그러므로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면 y는 1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 풀어봅니다. 더해서 1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는 두 개의 숫자는 3과 마이너스 2. 그래, x가 3이면 y는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이면 y는 3이야. 요 식 사이에는 n드로 연결돼요? 5화로 연결돼요? 5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XY 특수 형태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할 수 있겠지? 예.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풀이법만 정확하게 보고 문제가 이게 무슨 문제 유형이구나 라고 파악하면요. 이 파트는 진짜 쉬운 파트 중에 하나예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연립방정식 끝냈어. 드디어 이제 뭐 배우겠다. 어렵다고 소문난 부정방정식 가르칠 거예요. 자, 좀 줄여야겠다. 예. 자, 부정방정식은요. 아예 다음 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할까요? 자, 부정방정식의 기타 유형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렵냐면요. 얘가 돌아갔네. 예. 자, 부정방정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연립방정식은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어? 유형이 이미 다 있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 너희들은 고등수학에서 나오는 모든 연립방정식 문제를 풀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요. 부정방정식은 기본 유형이 있어요. 한 2가지 정도의 기본 유형으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거야. 그런데 이 기본 유형 외에 무수히 많은 변형 유형, 뭐 출제자 마음대로 만드는
그냥 기본이 아닌 유형들이 그냥 줄줄줄 나올 수 있는 파트야. 즉, 딱 이거야 라는 테두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딱 2개 가르쳐 놓고 나머진 너희들의 머리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문제에 들어가면 상중하에서 전부 상이 돼버리는 거야. 왜?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0% 정도는 개념이다. 개념이 단단하게 있어야 돼. 이 개념에다가 너희들의 사고력으로 20% 정도를 얹혀줘야지만 100이 되는 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건 80을 채워주는 거고, 너희들이 이제 머리를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걸 계속 고민해서 많은 문제를 풀므로써 여기로 가는 영역을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것밖에 없어.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인데, 부정방정식은요 개념이 극히 적은 파트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너희들의 사고력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특수한 파트다 보니까 상중하에서 상급 문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그 부정방정식에도 기본 개념은 2개 있습니다 라고 했죠. 자, 부정방정식의 정수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부정방정식의 정수조건이 나오면 무조건 식을요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꿔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부정방정식의 실수조건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가로의 제곱 플러스 가로의 제곱은 0꼴로 식을 바꿔놓고 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밑에 있는 거 4줄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 시작! 위에 2가지 유형이 부정방정식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다. 하지만 부정방정식이 어려운 이유는 위에 2가지 기본 유형 외에도 다양한 변형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변형 유형 중 몇 가지를 알아보자요. 자,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부정방정식은 기본 개념은 꼴랑 2개, 그리고 나머지는 다양한 변형 과정들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가서요 그 2개라고 소문난 2개라고 소문난 가장 기본적인 부정방정식 유형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x, y 구하래. 와, 미지수 몇 개 구해야 된다? 2개를 구해야 돼요. 그럼 원래 식이 몇 개 있어야 됩니까? 2개. 그런데 죄송해요. 딴 생각 잠시 했어. 식이 2개 필요해. 근데 문제를 아무리 봐도 식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죠. 어머!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네? 우리는 요걸 딱 보는 순간 무슨 문제구나? 부정방정식. 부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원래 미지수보다 식의 개수가 적으면요 부정, 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답이 만들어져요. 엄청나게 많은 답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답을 답이 100만 가지야 이런 거 다 쓸 수는 없잖아. 이때 다행히도요 이 부족한 식을 채워주는 요소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요런 조건들이에요. 요런 정수야, 양의 정수야, 자연수야, 실수야, 요런 조건들이 붙어버리면 이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100만 가지 답이 꼴랑 3가지만 남고 요렇게 돼버리는 게 바로 부정방정식이야. 답이 3개 정도 나오면 이건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 정할 수 없을 만큼 답이 여러 개가 나오는 문제였지만 부족한 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출제자가 준 정수조건, 실수조건, 자연수조건 요런 조건에 의해서 그나마 답의 개수를 엄청 줄일 수 있는 문제, 그게 바로 뭐다? 부정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우게 될 부정방정식 조건은요, 정수 조건이에요. 근데 정수하고 가장 유사한 수가 뭐가 있어? 자연수가 있죠? 왜? 자연수는 양의 정수라고도 불리는 수기 때문에요. 정수 혹은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우리는 주어진 식을요, 무조건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꿔놓고 푸셔야 합니다. 다시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은 어떻게 바꿔놓고 문제를 푼다. 시작!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식을 어떻게 변형시킨다. 시작!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 식 어떻게 바꾼다. 시작!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요. 보세요. XY항도 보이고 X항도 보이고 Y항도 보이면 얘는 100%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바꿔놓고 푸는 문제야. 자, 뭐가 보이면 시작. XY항, X항, Y항이 보였어요. 문제가 약간 변형이 되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M항, N항, MN항 이런 게 나오면 부정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A항, B항, AB항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저렇게 가로 곱하기 가로는 정수꼴로 어떻게 바꿉니까?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스킬은 적극적인 인수 분해예요. 적극